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중관세 정책,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이 고유 관세를 폐지할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지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인 듯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요. 당분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USTR은 수개월간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마칠 때까지 중국 관세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간 선거 때까지는 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졌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18년, 2019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서 중국산 수입품 2,200여 개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4년의 적용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올 7월과 8월에 각각 자동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350여 개가 넘는 기업, 구체적으로 중국산과 경쟁하는 기업들이겠죠. 이 기업들이 중국 관세를 유지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USTR은 이런 자동 만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인플레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고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도 대중국 관세 유지 결정의 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관련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간 선거 전까지는 조금 더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는 점 전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노동절 연휴로 미국 증시 휴장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투자자들 또 어떤 점들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은 환율을 보고 계속 깜짝깜짝 놀랄 텐데요. 이번 주도 킹달러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엔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ECB 총재 중 누구의 힘이 더 강한지 힘겨루기를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강달러를 더 강화시킬 파월의 매파적 발언과 강달러를 조금은 약화시킬 수 있는 라가르드의 자이언트 스텝 중 어느 힘이 강한가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8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8일 밤에 두 이벤트가 같은 비슷한 시간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향후 증시, 글로벌 증시의 단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뉴욕 증시엔 8일과 9일에 그 영향이 반영되고요. 한국 증시엔 연휴가 끝난 12일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파월 의장의 잭슨홀 8분 발언으로 전 세계 시총이 7천조 원이나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이 그런 취지의 긴축 발언을 할 것이냐가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 시간 8일 오전 9시 10분에 워싱턴 싱크탱크 행사에 나와 대담을 합니다. 지난번 잭슨홀 연설을 한 지 2주 만이고요. 오는 21일에 있는 9월 FOMC 전에 파월 의장의 마지막 공개 발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죠. 이 마지막 발언에서 파월 의장이 약세인 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숨고르기성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느냐가 시장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 외에도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등 페드 인사들의 연설이 줄줄이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달러를 제어할 요인으로 미국 외의 주요 국가들의 긴축 정책이 꼽히는데요. 일단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파월 발언 직전인 8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 8시 45분에 ECB의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한 번에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ECB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아마 사상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럽은 에너지 위기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점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 캐나다는 75bp, 호주는 50bp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가 고강도 긴축에 들어가면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유로와 캐나다 달러 가치가 올라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엔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총재의 힘 중 어느 것이 더 센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nect the world. Good morning, Hanyang Global Market.